예, 오늘의 대한민국은 큰 풍랑의 조각배같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히 말하면은 지금은 마치 6.25 때 완장들 두르고 독리 댕기면서 막 사람들을 잡아다 패는 공산혁명 시대와 같은 치가 떨리고 무시무시한 이런 세상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먼저 왜 오늘 같은 상황에 왔는가? 이미 골물대로 다 골맞지만은 계엄령 선포가 아주 결정타가 됐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이 비상계엄령은 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입니다. 애환, 전쟁, 침략이 들어왔을 때라든지 국가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계엄령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1980년도에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안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고 최후에는 국가의 위기 왔을 때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하고 고유한 최후의 수단이 계엄령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온 것과 같은 전시 상태와 같은 그런 급박한 국가의 위기 상황에 왔느냐? 국가의 위기는 물리적으로 6.25처럼 쳐들어오는 것도 국가의 위기지만은 지금처럼 냄새도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악한 사탄의 바이러스, 악한 공산당의 이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온몸을,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치렀지만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온몸을 그냥 다 망가뜨립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붉은 악마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백신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초창기에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중국에서는 그냥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장터에 화장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미국에서도 지금 뭐 난리가 났었지요. 그거는 보이는 건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을 죽는, 우리가 죽는 거는 무슨 교통사고나 어디서 두들겨 맞거나 뭐 총을 맞거나 이래서 죽는 것보다도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전쟁이지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또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또 여자의 우선을 장대하게 하니까 아벨 하나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는 혼합전술을 씁니다. 창세기 6장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피를 다 섞어가지고 순수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까지 같이 가는데 6.25 후에 김일성이가 탱크만 가지고는 미국을 당할 수 없고 남한을 당할 수 없으니까 김일성이가 70년부터 남한에 심리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소위 386 세대라고 하는 80학번 머리 좋고 똑똑하고 가난하고 불평 많은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뒤덮고 있습니다. 또 전교적 교육받은 세대들, 그게 586이 아닙니까? 지금 군대를 움직이는 거는 이것들이 움직입니다. 586은 거의가 다 계령 아니면은 장성들입니다. 그게 이번에 계엄령 사건을 통해서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그 바이러스가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간단히 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국회 독재,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고 6개 야당을 합해서 192석을 가지니까 과반수지요. 마음대로 그냥 저희 마음대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저희들만을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재명 하나 살리기 위한, 나라를 다 뒤엎기 위한 이런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어요. 헌법을 파괴하고 행정, 사법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의 체제를 위기시키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2번의 탄핵이 나왔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장, 검찰총장, 또 서울지검장,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 3사람, 방송통신위원장,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다 탄핵으로 묶어놨습니다. 탄핵을 한번 하면은, 국회에서 탄핵 한번 하면은 마지막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끝날 때까지 올 스톱입니다.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한번 탄핵 걸어놓고 2년, 3년 그냥 재판 안 하고 자꾸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한통속이니까. 법원도 한통속이니까 끌고 나가면은 국가 시스템이 그대로 동결돼서 얼어붙어서 기능을 못합니다. 이게 반국가 행위지요. 그 다음에 감사원장, 서울지검장, 방송통신위원장,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판사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희도 가만한다고. 판사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론몰이를 그냥 막 댓글 부대 동원해가지고 선거 때마다 중국에서 우리 한국 선거 때마다 지난 4월 10일 총선도 그랬고 4.15 총선도 그랬고 중국의 조선족 댓글 부대, 남한의 또 댓글 부대 동원해서 1,000만 명을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건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국회 앞에서 탄핵 시위하는데 거기 왜 이렇게 중국 놈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중국의 공략을 받고 있어요. 중국의 공격을 실제로 받고 있어요.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까지 탄핵으로 묶어놓고 이제는 모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국회에 저희들만 놔두고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전히 다 동결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이번 국가 예산안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이런 예산을 그냥 다 잘라버렸습니다. 대통령 특활비 잘라버렸어요. 모든 특활비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검사, 경찰 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대통령실 모든 특활비를 완전히 다 동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 내가 구체적으로는 다 얘기 나가서 유튜브에 하도 올라와 조목조목 다 올라와 있으니까 정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계획들의 예산은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문재인이가 취임하자마자 탈원전, 원전 다 도달하지 못하게 해놓고 재생에너지, 소위 환경, 태양광, 아니 박정희 정말 세계의 산림녹화의 세계의 지금 모델이 코리아입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를 완전히 우거진 숲으로 만든 박정희의 녹화운동이 세계의 모델 케이스로 지금 딱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산도를 그냥 다 박박박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태양광 쫙 다 산에다 깔아놓고 사방에 상처투생이 꼭 저 보진 먹은 대가리 같이 그냥 막 상처투생을 만들어 놓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지요. 산사태가 나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바다에다가 풍력 발전기 이거를 쫙 깔았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나 하면은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쫙 깔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의 문제가 치명적입니다. 레이더도 혼란이 오게 되고 반국가 행위들만 골라가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다 그냥 잘라버리고 다 삭감해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저희들이 1조 몇천억이 들어가는 이런 재생에너지 그거를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또 바다의 풍력 에너지 이거 하는데 중국에서 1조 몇천억을 그걸 들이다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망국이죠. 무엇보다도 예산을 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동결시켜놓고 대통령이고 모든 기관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특활비 활동비를 다 줄여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 앉아 있어야 되네요. 사무실에 책상만 놓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동결시켜 놓는 겁니다. 이제는 정부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예산안 거기서 마지막 더 이상은 갈 수 없다. 더 이상은 정부가 동결 상태로 동태 딱딱 얼은 동태처럼 정부가 이렇게 동결 상태로 있을 수가 없다. 직접적인 거는 도와서는 바로 예산안 문제입니다. 더 이상은 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그동안에 말도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훈은 증거가 없다고 하여 처음부터 딱 그냥 부정선거를 부정해버렸어요. 윤 대통령은 일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보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니고 잘못돼서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대기만성 고시를 9번 만에 패스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 보면은 그 사람 알 수 있지요. 때를 기다리고 때가 찰 때까지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 선포의 첫째 가장 중요한 타겟은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10명의 방첩대원, 핵심 전문 방첩대원을 미리 거기에 딱 대기시켜 있다가 계엄령 선포한 지 불과 2, 3분 만에 탁 들어가서 거기에 가장 핵심 서버를 가지고 나왔어요. 국회에 파견한 군대보다도 선관위에 파견한 군대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경찰 100명까지도 추가를 했어요. 왜입니까? 오늘의 모든 결과가 결국은 부정선거로 국회 다수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놓으니까 이거를 뒤집어 엎기 전에는 대한민국 더 이상 정부가 유지될 수 없다. 대대적인 개혁이지요. 정치 개혁이지요. 정계 개편이지요.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서버를 가지고 나왔는데 참 우습게도 6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그 가지고 나온 서버를 거기다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도로 갖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칼을 뺐으면 칼을 써야지 장수가 칼을 뺐다가 도로 칼집에 꽂는 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왜 계엄이 실패했습니까? 이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윤석열을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완전히 공산화로 뒤집히느냐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인데 그 칼을 뺐다가 왜 도로 그냥 6시간 만에 메칼이 없이 도로 집어꽂고 뭐를 불 끌었습니까? 목표만 있고 전술과 전략이 없었습니다. 5.16 혁명처럼 치밀한 군사작전을 세워서 이 비상계엄을 완수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역시 군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 치밀한 계획과 전략과 전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론몰이에서 이미 야권은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심리전을 총동원해서 여론을 총동원해서 여권을 분열시키고 심리전으로 여론을 자꾸 탄핵 그냥 계속 여론을 환기시켜가지고 뭐 언론들이 그냥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심리전으로 어벙벙한 사람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당은 뭐였습니까? 여당은 3분 5열 전부 다 자기 실정만 차리려고 그러고 개인적인 실정만 차리려고 그러고 오히려 거기에 반란군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서로 적대관계가 여당 내의 분열, 야당의 공격 막아낼 수 없습니다. 토인배가 말한 것처럼 한 나라의 멸망은 애족의 침략으로 망하는 것보다 내부의 부패와 분열 때문에 망한다고는 진리 중에 진리인데 이게 우리나라 그대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요. 대한민국의 총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이 자기 조직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 군을 장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군대로 완전히 미리 준비를 못한 겁니다. 왜? 미리 준비하면 여기서 터져버리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사령관조차도 뉴스를 나온 걸 보고 알았다고 그러고 육군 참모총장도 뉴스 나온 걸 보고 알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엄령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 못했으니까 나중에 드러나는 일이지만은 이번에 이거 실패한 것 같지만은 실패가 아닙니다. 다 드러났어요. 기회주의자들, 또 반국가 세력들, 또 좌익 세력들, 또 정말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충성들과 이거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났습니다. 뚜껑 딱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계엄령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특전사입니다. 차지철이가 특전사 5.16을 함께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특전사가 아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특전사령관이 여거의 저쪽 놈입니다.
특전사령관이 누군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 국군의 날 행사 굉장하게 문재인 때는 안 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국군의 날 행사를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그 국군의 날 행사를 총지휘한 아무아무 소장을 1계급 특진시켜서 특전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인사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만 했으니까 그런 인사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예민한 인사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동안의 인사들도 실패한 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고서 특전사령관한테 말하니까 특전사가 국회에 헬리콥터로 그냥 금방 국회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특전사원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특전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헬리콥터 움직이는데 준비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군대입니까? 전쟁이 나는데 헬리콥터 하나 뜨는데 1시간씩 준비해야 되면 그게 군대입니까? 고의적이지요. 출동을 지연시킨 겁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를 딱 장악하고 국회의원들 들어가지 못하게 딱 장악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다 들어간다면 또 들어갈 때 그때 1시간 후에 와가지고 느슨하게 아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절대로 부딪히지 말고 계엄령을 망가뜨린 겁니다. 고의적으로 계엄령 해제를 가결할 수 있게 그렇게 공작을 한 겁니다. 지시를 한 겁니다. 특전사령관이. 그거 누군가 하면은 그 국군의 날 행사할 때에 윤 대통령은 겉만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 내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아요. 그때 내가 본 그 뉴스로는 그가 중국이 요구하는 비밀을 그 무기를 그 행사를 통해서 중국이 요구하는 거를 거기다 내놨다는 거예요. 중국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내놔서 전시해서 이걸 중국에다가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중국의 불합체예요. 그놈을 특전사 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놈이 이번에 계엄을 망친 놈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군을 통수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문제가 나오고 또 계엄령 해제하고 나니까 그냥 국회 상임위원들마다 국방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그냥 잡아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하는데 거기서 수도방위사령관 이거는 대한민국 수도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수도방위사령관 연함도 저쪽 놈이에요. 또 공수여단장 이거 다 별 셋자를 드립니다. 공수여단장 연함도 저쪽 놈이에요. 그 다음에 국정원 1차장 국정원 1차장은 제일 핵심입니다. 거기서 국정원 1차장이 한동훈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저쪽 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주의를 에워싸고 있는 놈들이 몽땅 좌파 놈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완전히 손발이 다 묶인 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명령이 내려가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내려가도 그대로 시행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놓고 방해만 합니다. 정말 이런 계엄령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처음에 좋게 해석을 했어요. 국회에 나중에 창문을 저쪽 창문을 이제 하나 뜯고서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났을 때입니다. 원래를 말하면은 국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도층들을 지도부들을 전부 다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계엄령이에요. 근데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멀렁멀렁 하는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특전사령관이. 어물어물해서 그냥 저기만 해라. 근데 다른 소서에 의하면은 국정원 1차장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은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전화를 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야 계엄이 되는 거지요. 이제는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도루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우파들에서는 좋게 해석을 했어요. 이번 계엄령은 선관위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완전히 가려내가지고 부정선거한 거를 4.15 또 이번 40 그걸 다 하게 되면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최소한 5, 60명은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야당에 절대 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보선 다시 해야지요. 그 중에 절반이라도 최소한 20, 30명, 30, 40명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좀 더 배지를 떼기 위해서
성관을 습격을 한 건데 그거 서버마저 이제는 계엄령을 6시간 만에 해제하니까 이거 다 분석하고 끝나고 해제하면 되는데 그냥 6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했다고 계엄령 해제 가결했다고 하니까 얼씨구나고는 무릎 꿇고 그냥 해제하고 말았어요. 이게 왜 이런지 나는 도대체 아무리 이해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렇게 칼을 뺐다가 이렇게 메칼이 없이 무릎 꿇고 항복하는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후유증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칼을 뺏으면 죽든지 살든지 끝장을 내고 나를 바로 세워야지요. 박정희처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거를 하고야만 한다. 그게 애국 아닙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윤석열이 어설프게 체제 관리도 못하고 군대 조직 관리도 못하고 상황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6시간 만에 이걸 도로목으로 돌리고 자기만 죽일 놈이 돼버리고 말은 부메랑으로 돌아간 거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해제하자마자 국방장관은 맞바로 대통령이 이제 체인지했죠. 전격적으로 체인지했죠. 그러니까 국방장관을 내란죄 수괴로 국방장관과 윤석열을 내란죄 수괴로 고소를 해서 검찰에서 그 다음날 맞바로 전 국방장관을 소환을 했는데 국방장관이 자진해서 미리 갔어요. 미리 가서 조사를 받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석열에게 타격을 줘서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내란죄는 나라 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 안에서 어떤 군대나 조직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행동한 이게 내란죄인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윤석열이 내란죄지요.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죠. 내란죄는 사형 내지 종신입니다.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란죄는 사형 내지 종신이에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타겟을 맞추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특수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격적으로 그냥 특수수사팀을 군경건 합동 수사반을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초고속으로 그냥 막 휘몰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국민들은 이거를 가리지를 못해요.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끝판까지 왔기 때문에 그게 반국가 행위. 내란죄는 저놈들이 지금 계속 지어왔는데 문재인 때부터 지금 내란죄 하나하나 꼽으려면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휴전선 무너뜨려요. 그 모든 보안관계 다 그냥 철조망 다 철거하고 그거 초소들 다 철거하고 휴전선에 초소들 다 폭파시켜버리고 탱크 저지선 다 그냥 파괴시켜버리고 완전히 빗장을 다 물어놓고 한강에 들어오는 특수부대 들어오는 그 길까지 한강 그 수로 조사를 다 해서 정보를 다 남겨주고 대한민국의 그 최신 무기, 신무기, 미사일, 대한민국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 원자력, 신기술, 이거 전부 다 US으로 북한에 다는 이런 놈의 반국가 내란죄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란죄입니까?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설이라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망하려면은 다 거꾸로 뒤집힙니다. 예수를 죽인 명목의 죄목이 뭡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말했지만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했지만은 누가복음은 좀 사회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는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로마의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반란이죠. 내란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소크라테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진리를 제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복음을 내놓은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진리를 내놓으니까 구닥다리들이 그걸 볼 수가 없어서 음모로 500명의 가표를 던져서 500명의 가표로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부패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내란죄로 500명의 가표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마시게 했습니다. 뱀이 여자를 꼬인 거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거짓이 세계를 지배하고 거짓말이 세계를 뒤엎어 놓는 겁니다.
적반하장.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데 맨 마지막 끝판에는 하나님이 뒤엎어놓습니다. 이 압축된 종말론들이 계속 쇠고리 체인처럼 계속 여러 모델들로 연결된 것이 구속사예요. 똑같아요. 한 모델이나 100개, 1000개의 전 역사의 모델이나 본질은 똑같고 시대와 형태와 무대만 다를 뿐입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한 고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종말론적인 고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죽인보다 그때나 소크라테스 죽인 그때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 중입니다. 누가 내란자입니까?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말로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헌법을 먼저 파괴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동태처럼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장관들마다 다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찰총장 탄핵하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서울지검장 탄핵하고 저희들 수사하는 검사들 탄핵하고 완전히 움직이지를 못하게 한 국가를 완전히 시스템을 스톱시켜버린 이놈들이 반국가 이놈들이 내란이 아닙니까? 내란죄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뒤집어 쓰인 것이 마지막 최후사로 어쩔 수 없이 선포한 계엄령을 내란죄라고 해서 지금 예수처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내란죄입니까? 지금은 정치가 아니에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혁명의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공산혁명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한동훈이가 지금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뒤에서 팔짱 끼고 보고 있고 모든 걸 이재명이 하고 이제 의논해서 하겠대요. 아니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뭔데 국무총리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국무총리 옆에 세워놓고 대통령 애교 안보 대통령 행동을 제한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안방에 들어 앉아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럼 당과 국무총리에 다 맡긴다고 그러고 관저로 들어갔어요. 집무실에서 있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에 있지 않고 관저로 들어가서 당과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된 겁니다. 제가 뭔데 대통령의 하는 직무를 정지시킵니까? 그따위 법이 헌법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있는 것처럼 꼭대기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세상을 휘젓고 젊은 것들이 너희 늙은이들을 다 잡아주게 하는 공산당의 이 수법 사탄의 수법이 똑같은 지금 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혁명의 전쟁 중이에요. 내란의 전쟁 중이에요. 혁명 세력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어요. 군도 장악하고 정보기관도 장악하고 공무원도 장악하고 모든 기관도 다 장악하고 심지어 대통령실 용산의 대통령실 안에까지도 연원들이 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려도 움직여 주질 않아요. 대한민국은 끝났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을 살려둘 것 같습니까? 뻔하면 뻔하죠. 내란죄 걸거두면 탄핵보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탄핵은 박근혜처럼 그냥 들어가면 만지만은 내란죄는 죽이는 겁니다. 이건 감형이 없어요. 그냥 사용 안 하면 종신이에요. 윤석열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기를 쓰고 윤석열을 죽이지요. 사형까지 시키면 또 저희들이 부메랑이 돌아올까봐 아마 종신이나 이걸 때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내란죄로 윤석열과 그의 추종자 충성하는 것. 이번에 드러난 충성하는 장성은 기무사 사령관 딱 한 사람만입니다. 그 사람만이 충신이었고 나머지는 삼성장군 세 사람이 몽땅 다 여기 반국가 세력들이었어요. 기무사령관 가만 놔두겠습니까? 충신들 다 잡아 죽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재명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이거 한동훈에도 그랬어요. 6개월 내에 대선을 해야 된다.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지금 이재명 뺨치고 물러갑니다. 더 앞서 나갑니다, 지금. 이재명이 사냥개예요. 이재명 먼저 대통령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충신이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재명의 사냥개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재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장동에다가 뭐에다가 그냥 한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게다가 대북 송금,
정말 치명적인 것들이 다 걸려있죠. 근데 자기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자기가 대통령 된. 그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상황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공산 적화 체제로 다 법을 다 바꿔버려요. 사유재산이라든지 모든 기업들 국영화, 사유재산, 몰수, 모든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북한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처럼 대대적인 숙청을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도저히 더 이상 안 될 때는 만약에 이재명이 6개월 이내에 대선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떡할까요?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방패 아시아의 한국을 핵무장시켜서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이거 다 완전히 막아내는 아주 최대의 중요한 요새 중요한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데 한국이 적화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이 나오죠. 한국이 적화되면은 중국 놈들이 태평양으로 나옵니다. 트럼프가 가만 놔둘까요? 공산화되는데 경제 제재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베트남식 통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트럼프가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군대로 어떻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애교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제재 풀어주고 그냥 핵은 그대로 놔두고 제재 풀어주고 미북 국교 정상화 수교를 하고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고 미군이 북한에 주둔해서 김정은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미군이 북한에 주둔해서 중국을 막아달라. 일본은 100년 원수요 중국은 1000년 원수라고 하는 지금 완전히 노골적으로 다 등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미국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지만 때놈이 들어오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이제는 핵 문제 정도가 아니라 통일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빅딜을 하는 거죠. 핵을 놔두고 그냥 그대로 동결. 왜?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하게 되면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수교를 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 그럼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남한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통일의 주체가 못 되는 거지요. 북한 중심의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베트남 케이스입니다.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니까 그냥 허즈명이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그냥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통일이 돼서 숙청할 놈, 그러니까 통일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허즈명이 숙청한 건 누구냐 하면 베트공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싸운 베트공을 맨 처음에 다 죽였어요. 왜? 자기 나라 반역한 놈들은 반드시 반역한다니 공산주의의 아주 철칙이에요. 베트공을 맨 먼저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 간부, 지식층, 교사, 이건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세뇌가 안 되니까 지식인들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 죽이고 600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이 청소했어요. 청소하니까 미국하고 싸우던 월맹이 미국하고 국교 정상화해서 미국은 월맹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월남과 지금 월남 베트남이죠. 베트남을 또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해서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 70년대 한국처럼 지금 막 그냥 경제봉이 올라가고 미국하고 지금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국교 정상화를 하고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이 지금 서로 적대 관계에서 미국의 중국 포위망으로 역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의제이 뜨제이 진짜 가짜 엄청난 쓰레기들이 깨끗이다. 양쪽 쓰레기 좌우 쓰레기야 다 청소가 됩니다. 공산당은 먼저 자기 쓰레기를 먼저 없애버려요. 이거 위험한 놈들이기 때문에 깨끗이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북한 땅에 국제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남한에 있는 기술과 남한에 있는 자본과 남한에 있는 이 기술들을 거기다가 합쳐가지고서 북한 중심의 어마어마한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정보 모든 전 세계의 중심 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중국은 점점 말라죽어서 다 분화시키고 새로운 코리아로 중국 동부와 만주와 연해주와 카자흐스탄과 몽골과 다 서로 하나로 연결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코리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어요. 단지 거기까지 가는 과정과 방법이 문제인데 결국 베트남식 통일이 되느냐,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자유통일이 되느냐,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여도 하늘만은 열려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진멸을 당하리라. 꼭 지금 우리의 한구에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한구에 지금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주 쑥대밭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오늘 이사야 37장 3절인 말씀과 같이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 사내립이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그러고서 이스라엘을 히스기야에게 항복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신들을 중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당신은 여호와께 기도하시오. 나는 여호와의 전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르는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 것 같도다. 지금 히스기야는 해산할 힘이 없다. 아수르를 대적할 힘이 없다. 방책이 없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항복 통지문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전에 놓고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고 이사야는 또 이사야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냐. 이게 사신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더라. 지금 우리나라는 6.25 때 미가엘의 군대를 보내서 낙동강 다부담 전투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이젠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하는 대구가 코앞에 있는 거기에서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 내다보에는 힘이 없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마지막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의 군대를 보내고 메가더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를 끊어버림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5천분의 1의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5천분의 1의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분의 1, 10만분의 1의 가능성도 하나님은 뒤엎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진멸되리라. 오늘 무엇보다도 한국의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 안에 지금 붉은 악마의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골적인 간첩 목사들이 있어요. 과문에 나가지 말라고 목사들 1000명 많고 100만 불씩 거기다가 100만 원씩 뿌려가지고서 이 광화문 태극기 나가지 말라고 이 간첩 두목 같은 놈들이 목사가 대한민국 합동의 총회장 초광석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망하지 않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망해야만 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망해서는 안 되는 나라. 왜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이름과 이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게 바로 다윗을 위하여 언약 때문입니다.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날 밤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의 군대가 18만 5천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사내립이 하나만 겨우 살아서 걸으면 날 살려라 헐떡거리면서 전부 돌아가서 자기의 신전에 들어갈 때에 자기 두 아들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소경이 아니고 기모리 아닙니다. 멍청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듣고 보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 진퇴양난, 갈도 오지도 못하고 동안이 된 쥐같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신 천만분의 1의 가능성,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구원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재헌국회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기독교 정신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기둥을 꺾고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도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대한민국의, 그때는 지금의 곡은 아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걸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유대민족이 말살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판을 뒤엎으신 것 같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제하에서 하루의 유황불로 6.25 때 하루의 군대로 이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 한민족에 두신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는 사자같이 벌떼와 같이 하이에나처럼 덤벼들어서 온몸을 그냥 만신창이 다 물어 찢어 죽일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도 교회마다 알게 모르게 지금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의인 하나가 있어도 예루살렘을 사하겠다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10명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번 기회에 패를 정확하게 가르는 것뿐이에요. 이게 종말론입니다. 이제 종말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게 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목을 베어 죽이는, 그때는 완전히 의제의 하나도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양과 염사, 진짜와 가짜, 빛과 어둠 완전히 확실하게 갈라놓는 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요거의 이번 기회에 계엄령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체성 중간에서 어정쩡하고 기회주의자들 이제 5.16, 5.18 때 판뒤집히니까 모두 5.18을 진압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지킨 사람들을 다 역적으로 다 깜빵에 보내지 않은 똑같은 판이 또 벌어지면은, 그래서 기회주의로 눈치 보면서 통수권자는 윤석열인데 세월이 바뀌면은 저희들이 또 그렇게 될까봐 지금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다. 다 빨개는 아닙니다. 기회주의자들. 이게 지금 국힘당에 득실거리고 있고, 군대에 득실거리고, 공무원대 득실거리고, 모든 기관들에 득실거리는 게 이 중간자들, 기회주의자들이,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중간 간첩, 이중 간첩.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파리새끼 모기 새끼들 하나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은, 하나님이 미가엘의 군대를 동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동원하시면은 역사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엄청난 마지막 큰 대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야 말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 깊이 묵상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미가엘의 군대가 나타나서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다시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누구나를 온 세계 만방에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엘리야 때와 같이 여호와 그가 있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가 영광입니다. 모두 코리아의 붐을 타고서 하나님의 배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역사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한 번 큰 별들의 빅뱅처럼 마지막 큰 빛으로 빵 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요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세계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 온 세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엄청난 마지막 부흥의 불길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윤석열 죽을 수 없습니다. 안 죽입니다.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신 만유의 대주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뱀의 머리를 밟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늘의 미가엘의 군대로 성령과 말씀의 방매와 불로 이 되지 않을 것들을 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여주실 마지막 때의 모델로 우리 대한민국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번 계엄령 성포로 만들어진 엄청난 위기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역전이 돼서 전화일복이 돼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